브레이크 오일의 역할과 브레이크 작동 과정 및 브레이크 오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안전장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벨트와 브레이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브레이크 성능이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은 뭐 개나 소나 애나 어른이나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오일에 대해서는 관심도나 이해도가 아주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저희 오시는 손님들도 대부분 뭐 브레이크 오일의 중요성을 설명드리면은 지금까지 뭐 차 10년 동안 운행하면서 한 번도 교환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브레이크 잘 서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들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갖는 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라는 게 있죠. 또 브레이크 계통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운발로 맡기시면 조금 안 좋겠죠. 브레이크 오일의 성분은 뭐 이해하시긴 어렵겠지만 뭐 에틸렌 글리콜, 뭐 피마자유를 뭐 혼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제 대부분 뭐 나와 있고요. 뭐 그런 것까지는 뭐 깊이 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하시면 합니다. 운전자분들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압력이 형성되며, 그리고 형성된 오일의 유압을 이용해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즉 주행 중에 운전자가 제동을 하면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형성된 오일의 압력이죠. 오일 압력으로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와 강하게 마찰을 일으켜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게 되는 방식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뭐 자전거 브레이크 장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전거에 이제 손으로 당기는 브레이크 장치가 있죠. 핸드 브레이크죠. 예. 그 브레이크를 당겼을 때 케이블로 이용해서 바퀴에 있는 휠에 그 고무 마찰제가 마찰을 하면서 속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예.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도 대신 이제 케이블 대신 브레이크 오일, 유압을 전달하는 브레이크 오일을 써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 외에는 방법은 다 비슷합니다. 원리나.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와 마찰하면 고온의 열이 발생해요. 아주 어떤 거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디스크, 이게 브레이크 디스크라는 거랍니다. 디스크, 이게 캘리퍼, 이게 브레이크 패드. 바퀴가 회전하겠죠? 돌죠? 브레이크 밟으시면 브레이크 오일 이렇게 각 4바퀴죠. 바퀴마다 브레이크 오일이 쭉 타고 와서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순간 브레이크 오일이 쭉 와 있겠죠. 어느 정도 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압이 이제 발생을 해요. 그럼 이 캘리퍼를 움직여서 이 패드가 이 디스크를 꽉 잡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엔진 쪽으로 돌아와서요.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가 아까 말씀드린 마찰하는 고온이 발생을 하지만 주행을 하는 동안 공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냉각되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뭐 따로 이거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없고요. 물론 뭐 시중에는 뭐 열을 잡히기 위해 타공 디스크나 뭐 사선형 디스크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 공기에 의해서 열이 식기 때문에 다른 냉각 장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브레이크, 이게 브레이크 리저버 탱크라고 하죠. 그냥 쉽게 브레이크 오일을 담아둔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뭐 간단한 설명, 이런 것도 다 브레이크 라인, 진공 라인이고, 브레이크 유압만으로는 달리는 차량을 절대로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 힘으로. 그걸 좀 도와주는 장치가 이런 이제 진공에 의해서, 지금 연결된 거 보이시죠? 저쪽 안에까지, 여기까지 진공에 의해서 이제 배력 장치라고 하는데, 진공에 의해서 조금 제동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거까지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해도가 좀 떨어질 거고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그렇다면 브레이크 오일의 중요성은, 또는 교환 주기는 왜 맞게 교환해야 할까요?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명 안에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 오일이죠. 브레이크 오일에는 이런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매우 강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분 함유량이 높아져요. 물이죠, 물, 막말로 물. 이렇게 되면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에 고온의 마찰이 발생하면 오일 안에 포함된 수분이 끓게 돼요. 물은 100도에 끓죠. 자, 물이 이제 뭐 100도는 충분히 금방 올라가겠죠. 마찰열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발생이 되고 그 수분이 끓게 돼요. 브레이크 라인에 보면 끓게 돼요. 그러면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수증기가 기포가 생겨서 기포가 만들어지고 공기층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고온의 마찰이 자주 발생할수록 브레이크 오일의 기포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현상을 뭐 베이퍼록 현상이라고도 하죠. 뭐 더 간단한 설명해서 베이퍼록 현상이란 거는 브레이크 페달이 스펀지처럼 쏙쏙 밀려 들어가요. 그러면 제동이 안 되거나, 최악의 경우는 제동이 안 되거나, 뭐 제동거리가 길어지거나, 제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충분한 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 오일을 적절한 시점에 교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브레이크 제동에 관련된 게 뭐 브레이크뿐만이 아니라 브레이크 계통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엔 또 안티록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하죠. ABS 이거 보시죠. 자, ABS 모듈, 브레이크 오일이 거쳐가는 곳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1차적으로 유압을 발생시켜서 여기 있는 라인들이 요 브레이크 ABS 모듈 쪽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또 각 4바퀴 쪽으로 분배가 됩니다. 4바퀴 쪽으로. 자, ABS 모듈 모터를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실차에서 띄워놓은 건데, 이거죠, 이거. ABS 모듈이란 겁니다. 이게 브레이크 리저버 탱크 여기 윗부분에서 위쪽으로 되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프런트 RH, 프런트 LH, 리어 RH, 뭐 리어 LH, 여기 요거 이렇게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또 브레이크 오일이 아까 브레이크 마스터 시키는 데서 들어오는 입구고요. 들어와서 4바퀴로 같이 전달이 됩니다. 다시 실차로 오시고요. 정비 현장에서는 브레이크 오일의 교환 여부를 브레이크 수분 테스터기로 판단을 하는데요. 수분 테스터기에서 수분 함유량, 그러니까 물의 함유량이 3-4% 정도일 때 교환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또한 브레이크 오일의 오염도, 지금 오일은 깨끗한 편인데요, 브레이크의 오염도나 주행거리는 3-4만 km 대략 교환을 권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브레이크는 생명입니다.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영상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계속 다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의 종류는, 자, 보시면은 요 위에 리저브 탱크 위에 영어로 뭐라고 쫙 써있죠. 영어로 막 뭐라고 써있죠. 하지만 보시면 여기에 DOT3, 4, 여기 도트3나 도트4를 사용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차량에 맞는 브레이크 오일이 있겠죠. 브레이크 오일 보충시나 또 안전시 수칙 사항이 있어요. 자, 일단 브레이크 오일을 점검을 해보시면, 자, 본닛을 여시고 브레이크 오일 탱크 위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본닛을 딱 이렇게 열으셨을 때 대부분 운전석에 가까운 곳, 핸들과 가까운 곳에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딱 뗍니다. 정면으로 탱크 위치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을 보충, 또는 브레이크 오일은 소모성 오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거나 이렇게 뭐 브레이크 혜택이 망가지지 않는 한 브레이크 오일이 소모되지 않아요. 잠깐만, 여기도 뭐 친절하게 뭐 맥스라고 써있고 뭐 미니멈 써있는데, 브레이크 패드나 디스크의 마모 상태에 따라서 브레이크 오일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 브레이크 오일을 넣을 때는 브레이크 리저버 탱크 마개 주변 깨끗하게 닦고 마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열리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또 브레이크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브레이크 라인은 민감하게 아주 구멍이 작기 때문에 이물질이 생기다 보면은 브레이크를 막아요. 그럼 제동력이 떨어지거나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이렇게 여과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색깔이네요. 브레이크 오일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여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알맞는 오일을 보충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트3, 도트4 보이시죠? 이게 본들 차량에 맞는 오일 규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닿는 거는 걸쳐놓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딱 돌아갑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크게 뭐 보충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급한 상황이 아닌 한, 급한 상황이 생겼다고 해도 브레이크 오일이 새는 상황이면 브레이크 오일 놓자마자 바로 또 브레이크를 밟으면 또 유압에 의해서 브레이크 오일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견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가다 저도 실제로 경험했던 건데, 운행하시다가 브레이크 갑자기 쑥 들어간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요. 차는 엔진 브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악셀을 밟지 않으면 서서히 차 속도가 줄기 때문에 그런 탄력을 이용하시고 브레이크를 최대한 깊게, 안 밟힌다고 해도 최대한 깊게 쭉 밟으시면서 제동을 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제동이 됐을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천천히 당겨주시면, 세게 당기시면 안됩니다. 천천히 당겨주시면 제동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절대 운행하지 마시고 견인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브레이크가 주행 중 갑자기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브레이크가 밀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흔한 이유는 브레이크 패드의 면이 닳아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브레이크 계통의 균열로 인해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되어 페달이 밟아도 그 힘이 브레이크 패드까지 도달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행 중 브레이크가 밀리면서 제동이 안 될 때는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서서히 속도를 줄인 다음에 속도가 충분히 줄어들면, 진짜 확실히 충분히 줄어들면 그때 핸드 브레이크를 천천히 작동시켜서 완전히 정지시켜줘야 합니다. 겨울철 빙판길에서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절대 당기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브레이크 오일 리저버 탱크가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렸고요. 좀 더 설명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